오늘은 4.19 혁명의 고아까지 되었던 3.15 58주년 내년입니다. 부정, 불의, 부패 선거에 항의해서 지도답기, 학생, 신문파리 등 우리 주변에 평범했던 사람들이 낸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5 이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은 민주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왔던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초단기 알바를 채용해서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와 청소 노동자가 57일 만에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해 말 연세대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일제 노동자를 대신해 시간제 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학교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이 부담스럽다며 초단기 알바를 고용한다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에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측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와 노조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상생의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세대의 좋은 선례가 다른 학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달 초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연세대 총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회복시키고 노동 양극화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 여당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 탓에 지체 없이 정차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 저지 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개최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당은 개헌과 전혀 무관한 GM 국조 수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개헌의 원내대표 간 논의 개시를 GM 국조 등 이견이 있는 사안들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반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협상 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개헌 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 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GM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 침해 행위입니다. 개헌은 개헌대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GM 국조처럼 견해가 다른 사안들의 경우 이와 분리시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미 정부의 개헌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개헌 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서 더 이상 개헌 협상이 가능할지 참으로 고심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9차례의 개헌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개헌 논의처럼 우리 국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이를 주도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는 주로 독재자들의 장기 집권 욕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개헌이 악용되어 온 탓에 개헌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국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촛불 광장이 열어준 이번 개헌 정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주도하는 또한 중심이 되는 개헌이 성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부여한 이 같은 역사적 책무를 여야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거듭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강구합니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이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또한 야당과의 계승적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혹여나 자신들의 협조가 없다면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 절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원 세력, 수구 세력으로 낙인 찍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영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4강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중일러 크로스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해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북핵 문제의 안정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육자회담 국가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와 외교 상황은 한치를 내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를 하루 앞두고 회담 파트너인 미 국무장관이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강 장관의 예정된 방미 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미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여간 의제 설정을 포함한 준비 과정에서 정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상황 관리가 요구되며 국내 정치권도 섣부르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두 특사 외교가 마무리되고 북미 회담에 앞서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이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북핵이 도움이 되는 담대한 협력과 하나된 힘을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합의하고도 답보 상태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도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지금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은 또 없었습니다. 이미 합의사항인 만큼 야당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비교섭 단체 참여 이견도 해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야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